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뉴망입니다.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선투연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어제는 코스피 코스닥 하락했고요. 금리와 환율은 상승했습니다. 하루 새 17원 뛴 원달러 환율 1450원도 각오를 해야 한다. 자, 환율이 크게 올랐습니다. 당연히 주가는 하락하고 경제 위기 지수도 상승합니다.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외환 위기의 가능성이 상승합니다. 그러면 모두가 지갑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자, 코스피 조만간 연 저점이 깨질 수도 있다. 자, 금리가 오르는 동안 주가는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SK 비수도권에 배터리 바이오 반도체 67조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3대 핵심 성장 동력 강화를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여기 언급된 지역들을 보면 청주와 세종은 좋지만 구미, 영주, 상주는 약간 의외로 보여집니다. 자, 1인 가구 천만 시대입니다. 가전업계들이 더 작은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1인 가구는 역세권, 대형 병원, 공원, 대형 상가, 일자리 지역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피스텔의 인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네이버가 배출한 사장님 벌써 51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스마트 스토어가 연 37%씩 성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인 사업자가 늘어난 것을 의미하고요. 공유 오피스, 오피스텔, 스터디 카페의 인기가 상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1인 인구 증가 1위 과천에 직주 근접 복합 단지가 생긴다고 하는데요. 힐스테이트 과천 디센트로 1차와 디센트로 2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복합 단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역 바로 앞에 생길 예정인데요. 위치는 매우 좋습니다. 사무실과 오피스텔이 함께 있고요. 1층의 상가도 함께 있습니다. 분양가는 상당히 비쌀 것으로 보여지는데, 교통의 요지인, 인덕원역에서 위로 한 정거장입니다. 그러면 인덕원역 아래 한 정거장인 평천역의 가치도 상승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인덕원역을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과천 지식정보타운역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평촌역이 있습니다. 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발전을 하게 되면 인덕원과 평촌은 수혜지가 될 것이고요. 인덕원은 월판선으로 인해서 판교까지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경남 함안, 경북 포항, 전북 익산, 깡통 전세 적신호라고 합니다. 자, 깡통 전세가 이제 늘어난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요. 자, 깡통 전세의 원인은 다주택이 불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의 부담으로 B급 이하의 주택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차 수요는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가가 오르고 매매가가 고정이 되니 점차 깡통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깡통 전세의 해결 방법은 전세자 비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다주택자가 늘 수 있도록 세금을 낮추어 줘야 합니다. 자, 깊어지는 미분양 수령 이번 달에 21곳 중에서 12곳이 청약 이달이라고 합니다. 자, 무주택자는 B급 이하의 아파트는 분양받지 않습니다. 다주택자를 허용해야 미분양이 사라집니다.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를 낮추어 줘야 미분양이 사라집니다. 더 큰 문제는 미분양이 늘수록 공급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세계 경기와 금리, 주가 하락을 이야기하는 지금이지만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없다. 그러면 결과는 당연히 상승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아파트 분양가가 또 오른다고 합니다. 고강도 철근이 10.8%, 레미컨이 10%의 가격 인상을 했기 때문에 기본형 건축비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건설 원가는 오르는데 분양가를 못 올리게 되면 공급은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자, LH 전세 임대 실입주율 50%에 그친다고 합니다.
이유는 까다로운 지원 기준 때문인데요. 자, LH를 비롯한 공급에 인기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세, 매매 다 마찬가지인데요. 공공의 공급이 늘면 민간은 경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공의 공급은 줄어야 합니다. 자, 전국의 대장 아파트가 하락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 기사입니다. 자, 50개 단지 하락폭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고 합니다. 거래량이 급감한 상태에서 뭐 0.72%의 변동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 상위 50개 단지의 시가총액 지수가 101.42에서 100.45로 0.72% 감소했다고 합니다. 자, 세종 북부권 산업단지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종의 산업단지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전이 산업단지에 근무했었는데요. 그 일대가 지금 모두 산업단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추락하는 자산시장 연착륙 방안 모색할 때라고 합니다. 자, 정부는 거래를 활성화시켜서 시장 기능을 살려야 합니다. 요즘 아파트 가격이 40% 하락한다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자, 아파트 가격이 40% 하락하면 전세가는 얼마가 될까요? 전세가도 40% 하락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40% 하락도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짙어지는 미국 긴축의 그림자 내년 초까지 2%가 더 오른다고 합니다. 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을 때 막대한 PF 자금이 필요한데요. 막대한 PF 자금에 이자가 늘어나게 되면 건설사는 건설을 확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죠. 공급이 줄면 아파트 가격은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자, 집값 하락에 외지인 원정 투자가 크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울의 전세가가 상승하니 경기도에 무주택자가 경기도에 집을 사는 것도 원정 투자로 잡힙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주택자의 집 사기도, 1주택자의 갈아타기도, 다주택자의 투자도 어려운 시기입니다. 자, 인천 빌라 전세가율 88%로 갑니다. 수도권 깡통 전세 비장인데요. 자, 빌라를 짓지는 못하고 저가의 임차 소유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매가와 전세가가 붙게 된 것인데요. 해결법은 빌라를 더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주택자의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자, 종부세 체납에 2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집 가진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사회라는 기사인데요. 자, 종부세가 부담이 되니 다주택자가 줄어듭니다. 다주택자가 줄어드니 공급도 줄어듭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깡통전세가 늘어납니다. 깡통전세가 늘어나면 집주인을 규제합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이 줄면 결과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상승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선투현 신문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